그해 10월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4개의 독립군 부대는 정산 및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6일간 10여 차례 전투를 벌여 크게 승리한다. 그 후 홍범도는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레닌 정부의 협조를 얻어 고려혁명군관학교를 설립하였다. 1922년 소련의 한국 독립군에 대한 무장해제령으로 빚어진 자유시 참변을 겪은 뒤 연해주로 옮겨와 집단 농장에서 농사를 지었다.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로 강제 이주되었다. 급장 야간 수미, 정미소 노동자로 일했으며 1943년 76세로 사망하였다. 제가 세종문화관에 온 이후에 그런 저희 9개의 예술단체들이 같이 하는 공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왜 안 됐냐라고 여쭤봤더니 각 단의 일정이나 이해관계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서 추진이 좀 어렵다. 근데 좀 의미가 있겠다. 그럼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좀 추진하게 됐던 것이고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9개 예술단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작품을 제작한다는 것은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이 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향후에도 계속 이런 모습들이 꼭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단들의 작품에 있어서도 다른 예술단 단원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로 연초에 이 작품을 출범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저희 예술단 단체들의 작품들을 보면은요, 국악단 공연할 때 그 연극 극단이나 무용단이 출연하기도 하고요. 또 합창단 공연에도 다른 단들의 단원들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악 간현악단하고 협업을 한 작품이 있습니다. 세종공학기의 작곡가 세종이라고 하는 작품을 연출을 했는데요. 그때 큰 학습 효과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저희 세종문화회관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프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분업화의 작업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각 단별로 파트별로 연습을 하고 그것을 조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리허설을 하면서 첫 번째로 조합하는 연습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9월 공연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은 세종문화회관의 9개 단체 예술단과 저희 세종문화회관의 기술팀의 역량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300명이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고 그것은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첫 번째 종합공연이기 때문에 그 300명 모두 다가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장을 했고, 네, 그렇게 다 올라가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저희 통합연극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연극이 아닐까라고 오해할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음악극은 홍범도 장군의 삶에 주목한 음악극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1940년에 카자흐스탄으로 가셔서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1940년부터 돌아가신 1943년까지 수의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저희들은 주목을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삶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웠던 삶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삶의 모습에 주목해서 우리 음악국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홍범도 장군이 고려극장에서 그 당시에 고려극장 극장장이었던 태장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태장순 극장장에게 자기의 일대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극장에서 나르는 홍범도라고 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실제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공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지고 착안을 해서 저희 음악적인 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홍범도 장군이 이제 지금 카자흐스탄, 당시는 소련령이었던 곳에서 이제 극장 수의를 했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조국으로부터 수장길로 떨어진 그곳에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 극장을 이렇게 지키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저는 오히려 극장이 어떤 곳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홍범도 장군에 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극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통합공연으로서 좀 이 작품이 의미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특별한 점을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작품은 홍범도 장군이 극장의 수위로 이렇게 화려한 전장이 아니라 극장의 수위로 초라하게 이제 취직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갈등 속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에 관한 연극이 이제 무대에 올라가고 그 연극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극장이 폐관되면서 이제 공연이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고려극장은 19세기 중반에 이제 러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극장이고 끊임없이 폐관의 어떤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시에 정확한 제목은 첫 번째 제목은 의병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공연이 올라갔습니다. 극장과 독립군은 이제 바로 그때 그들이 만든 연극에 대한 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연극 속의 영웅 홍범도와 그리고 현실에서 이제 실패한 독립군인 홍범도를 대비시키는 것을 목표합니다. 연극 속의 홍범도 역시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제 영웅으로 거듭나고 현실 속에서의 홍범도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극장에서의 무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배우들에게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일종의 영웅성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시대의 독립군이라고 하는 가장 위태롭고 불안한 길을 선택한 홍범도 장군 같은 분께 극장이 어떤 평화와 위로 그런 것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도 중요한 극장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이 작품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업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조선 독립운동을 했죠. 평안도와 함경도 그리고 만주에서. 특히 봉오동, 청산리에서는 기막힌 대세입니다. 지금은 연금만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진 않지만 아직 힘이 남아도는 거리고 다시 싸우고 싶습니다. 전쟁터로 보내주십시오. 한때 장총 두 잡으로 일본군 수백 명을 죽였어요. 백발백중 사격 솜씨만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당장 보여드릴까요? 소련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위협하는 독일과 싸우겠습니다. 일본과 동맹국이니까요. 나르는 홍범도가 왔다고 하면 그놈들 기전초통할 겁니다. 다음요. 극장 문직이요. 어딘지 알고 말고요.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닙니다. 남자들까지 화장을 하고 치마 저고리 입고서 시끄럽게 떠드는 곳이죠.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극장이라고 하더군요. 뮤지컬에 더 가까운 그런 음악극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음악극이나 뮤지컬에서 다양한 장르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음악들이 한 작품 안에 펼쳐지는 것은 이 작품이 재밌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루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다양한 장르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극 안에서 1900년대 그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 활동하던 때와 그 다음에 극장에 취직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서로 다른 시점이 펼쳐지는데요. 음악 내적인 내용을 전투라던가 전쟁 그리고 그 나라를 뺏긴 국민들의 황망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어떤 음악적인 모티브들과 그 다음에 극장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전쟁터와 극장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공간을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로 음악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요소들이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연극을 연습하고 노래를 연습하는 것들 그리고 또 그 극장만이 가지고 있는 그 극장의 어떤 낭만적인 그런 정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서들이 이렇게 잘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음악을 작곡을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나갔던 어떤 홍범도 장군뿐만이 아니라 그런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그 운동가들의 후손들을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조금 더 이제 기억에 남을 만한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저 자신한테 그런 도전적인 그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찬란 자원난제 10번은 더했을 것이다. 입김만 나도 사랑하는 게 사랑만이 나다니 고사 춘향이를 잊었나 보구나. 아이고 불쌍한 내 딸아. 과연 춘향이는 이대로 죽게 될 것인가. 이탈 청춘의 백년가약을 맺은 이몽룡은 춘향이를 구하기 위해 다시 올 것인가. 고려극장 최고인기 레파토리 춘향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 좀 봐요. 나 좀. 얘기 좀 하자고요. 아, 이분은 누구신가요? 한때 수많은 남성들 애간장을 녹였다. 고려장과 반려의 국제 일대 춘향이 아니던가요? 이번 작품은 통합 공연이만큼 정말 많은 인원들이 무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무대 자체의 공간이 사실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 무용으로서 어떻게 어떤 그 에너지를 무대에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좀 내재적인 그런 우리 한국 무용의 정서에 맞는 그런 한스러운 이런 그런 것들이 음악에 많이 표현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무용 자체가 그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좀 더 그 무용의 독립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용으로만 독립적으로 추는 그 피스는 6피스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뮤지컬 그쪽에 있는 그 단원들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용하는 분들과 그 뮤지컬하는 분들이 같이 혼용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르들을 섞어 쓸 예정입니다. 무용이라는 요소
자체가 워낙에 지금 들어가는 그 주도적인 그런 극을 좀 더 재미있게 또 신선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춤을 보는 재미도 함께 넣어서 보는 분들의 그런 어떤 만족감을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슨 볼일로 오셨죠? 이 극장은 문을 닫았어요. 오늘 마지막 공연을 올렸습니다. 아, 오셨다고요? 예, 제가 그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시절이었죠. 그게 없었다면 지금까지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게 소원이기는 하지만 아주 이제 거창한 우리보다 월등히 출중한 능력에 이제 어떤 인간성도 되게 훌륭한 그런 분보다도 굉장히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영웅의 모습을 다루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저는 등장하는 순간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떤 민족 정신이라든가 조선 독립의 의지라든가 그리고 민초들의 힘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규모 전장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것이 연극 무대에서 표현되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전투가 이제 홍범도 장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이제 홍범도 장군의 어떤 인간적인나 인생의 단면을 담기에는 좀 연극적이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범도 장군의 가장 어떤 면에서는 초라하고 비루하고 이제 실패하고 그런 모습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어떤 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의 수많은 실패도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또 중요한 한 걸음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그렇게 아주 멋진 영웅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늘 싸움을 했던 어떤 싸움꾼. 그런데 이 싸움은 과연 이게 나를 위한 싸움인지, 내가 더 중요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찰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걸음을 통해서 이제 의병들을 모아서 독립군 부대를 만들고요. 그런 어떤 행보들이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계속 어떤 자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선택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탕에서 작품을 썼습니다. 우리 언제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으니 백성들에게 보복해 의병 도와준 사람 찾아내 죽이고 또 죽이고 죽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 고발하라면서 어떤 마을은 갓난아이까지 죽였답니다. 죽음의 소리를 넘어요 내 손을 아는 순간 너왔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싸움 멈추고 싶은 싸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싸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싸움 정서적인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홍범도 장군이 극장을 지키셨는데 그 극장 사람들은 조국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사실 공연을 올리면서 지금은 좀 고려극장이 이제 카자흐스탄의 대표 극장이 돼서 이제 그 나라 말로 공연을 하는 극장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조선어로 계속 공연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이제 작품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조선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조선 독립을 향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의 극장이 이 작품을 쓰면서 그 극장과 세종문화회관이 아주 멀리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극장 앞을 지나다니시는 분이 이제 홍범도 장군님도 수의로 취직하시기 전에 극장 앞을 매일 왔다 갔다 했다고 하시거든요. 극장 앞에 왔다 갔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한 독립군일 수도 있고 자기 삶에서의 우리 역사 속에서의 그리고 이 극장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뭔가 배타적으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속 이제 공연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렇게 좀 품어줄 수 있는 광장과도 같은 그리고 고향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홍범도 장군 같이 사셨던 분들이 극장에서 이제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실패하고 슬픈 삶이지만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곳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공간. 우리에게도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곳이 그런 소중한 공간이 극장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극장이 단지 이곳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만의 곳이 아니라 이곳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말씀드렸습니다. 털털이 되어서 뒷걸음치는 사람을 다시 주먹쥐어보면 나 아직 싸울 수 있다고 여러분, 이 공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본다면 훨씬 더 멋질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는 남은 2달간 더 열심히 준비해서 9월 20일 금요일 7시 30분, 21일 토요일 5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화려한 무대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티켓 오픈은 이틀 뒤인 7월 25일부터 시작되니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오늘 쇼케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신 서울시예술단 모든 단원분들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우리 9월에 꼭 다시 만나요. 마지막으로 극장 앞 독립군 수록곡 나르는 홍범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극단 단원 최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